저는 지난 13일 영상에서 LA 에인절스가 선발 투수 영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을 것이다. 그러나 프런트라인 선발 투수에 대한 정의는 각자 하기 나름이다라고 한 페리 미나시안 단장의 말을 소개하면서 느낌이 좀 싸하다. 이는 정상급 선발 투수를 영입 안 할 수 있다는 말처럼 들린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예상대로 에인절스는 선발 투수를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에인절스가 보강한 선발 투수는 예상대로 에이스가 아니었습니다. 에인절스가 선택한 투수는 노아 신더가드인데요. 2015년 월드시리즈에서 매치의 유일한 승리를 이끈 신더가드는 2016년 캔자스시티와의 개막전에서 충격적인 95마일 슬라이더를 던지고 그의 와일드카드 경기 번가너와의 맞대결에서 7이닝 10K, 2피안타 무실점을 할 때까지만 해도 매치 4명의 기사들 중 가장 성공할 것 같았는데요. 그러나 자신의 구위를 감당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부상에 신음하게 됩니다. 2017년 광배근 부상을 입고 무리하게 올랐다가 7경기 등판에 그친 신더가드는 2018년 구속이 한 차례 꺾인 채로 돌아옵니다. 2019년 평균 자책점이 4점대로 오른 신더가드는 2020년 3월에 토미존 수술을 받는데요. 보통 토미존 수술의 회복 기간은 14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신더가드는 올해 5월 또는 6월에 돌아왔어야 했지만 재활 도중 부상과 셧다운이 반복되며 복귀가 계속 지연됩니다. 결국 9월 29일이 되어서야 돌아온 신더가드는 딱 2이닝을 던지고 시즌을 끝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구속이었는데요. 의사로부터 공을 강하게 던지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신더가드의 포심 평균 구속은 놀랍게도 94.2마일이었습니다. 시속 152km는 남들에게는 빠른 구속이지만 신더가드에게는 전혀 아닌데요. 신더가드의 포심 평균 구속을 보면 2016년 98.7마일, 2017년 98.0마일에서 2018년 97.3마일, 2019년 97.5마일을 거쳐 올해 94.2마일로 떨어졌던 겁니다. 이대로 FA 시장에 나가면 낭패를 볼 것이 틀림없었던 신더가드는 시즌이 끝나자마자 나는 매치에서 계속 뛸 것이라고 했고 매치가 예상과 달리 퀄리파잉 오퍼를 줄 때까지만 해도 이를 수용하고 매치에 남아 FA 제수를 하거나 매치와 단연 계약을 맺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신더가드는 매치를 떠났고 에인절스는 미래가 불투명한 신더가드를 1년 2,100만 달러 계약으로 영입했습니다. 이 계약이 더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건 신더가드가 퀄리파잉 오퍼를 받았기 때문에 에인절스는 지명권 손실까지 입게 됐다는 겁니다. 지난 2년간 이닝밖에 던지지 못했으며 구속이 크게 떨어진 신더가드에게 1년 계약이긴 하지만 2,100만 달러를 준 건 에인절스도 믿는 구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재밌는 건 3년 전 오늘이 정확히 에인절스가 메타비와 1,400만 달러의 1년 계약을 맺은 날이었다는 겁니다. 한때 매치의 다크나이트였다가 투페이스 합의가 된 메타비는 2018년 5월 신시내티로 트레이드되며 쫓겨나다시피 매치를 떠나게 됩니다. 신시내티에서 잠깐 반등하는 모습이 있자 에인절스는 합의를 덥석 물게 되는데요. 2019년 합의에게 준 1년 계약의 결과는 12경기 3승 5패 평균 자책점 7.09였습니다. 에인절스는 아트 모레노 구단주가 투수에게 큰돈을 쓰는 걸 꺼리다 보니 대형 계약은 타자에게만 주게 되고 FA 투수와는 주로 1년 계약을 맺는데요. 그렇다 보니 좋은 투수를 영입하지 못하고 주로 한물간 투수, 로또에 가까운 투수를 계속해서 영입하고 있습니다. 2016년 에인절스는 앞선 4년의 평균 자책점이 4.68에 그친 팀 린스컴과 250만 달러의 1년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9경기 2승 6패 9.16이었습니다. 지난해 에인절스는 훌리오 테헤란과 1년 900만 달러에 계약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10경기 4패 10.05였습니다. 2019년에는 트레버 케일과 1년 900만 달러 계약을 맺는데요. 4승 9패 5.98을 기록한 케일의 성적이 선녀로 보일 정도입니다. 1년 계약 대실패는 불펜에도 있었는데요. 역시 2019년
1년 850만 달러에 계약한 코디 앨런은 평균 자책점 6.26을 기록했고 에인절스를 마지막으로 메이저리그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올해도 에인절스는 호세 퀸타나에게 800만 달러를 주고 1년 계약을 맺었는데요. 퀸타나는 웨이버 공시가 되기 전까지 평균 자책점이 6.75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올해 애틀란타에서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를 얻은 제시 차베스도 에인절스와 1년 575만 달러 계약을 맺었던 2017년에는 평균 자책점이 5.35였습니다. 지금까지 1년 계약 투수들의 성적을 정리해보면 250만 달러 계약을 맺은 린스컴이 9.16, 575만 달러 계약을 맺은 차베스가 5.35, 800만 달러 계약을 맺은 퀸타나가 6.75, 850만 달러 계약을 맺은 앨런이 6.16, 900만 달러 계약을 맺은 테헤란이 10.05, 900만 달러 계약을 맺은 K1이 5.98, 1,400만 달러 계약을 맺은 하비가 7.09로 억지로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한 실패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과연 신더가드는 에인절스의 이 악몽을 끊어주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기대보다 걱정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한 가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에인절스 외에도 2개 팀이 2,100만 달러 이상을 제시했으며 그중 한 팀은 2,500만 달러를 제안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더가드의 부활을 기대한 팀은 에인절스만이 아니었다는 건데요. 신더가드는 부활을 위해 가장 따뜻한 곳을 고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신더가드가 합류한 에인절스 선발진은 1선발 오타니 쇼헤이, 2선발 노아 신더가드, 3선발 패트릭 산도발, 4선발 호세 수아레스, 5선발 하이메 바리아, 6선발 리드 덴머스로 구성이 되는데요. 신더가드가 부상 이전의 9위를 되찾고 오타니와 강속구 원투펀치를 이루면 모를까? 아니 그렇더라도 우승 경쟁을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에인절스는 저스틴 벌랜더와도 1년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저스틴 벌랜더는 이번 주 내로 양키스에 입단할 거라는 제프 파산의 보도가 며칠 전 있었습니다. 한편 이번 FA 시장은 노사 협상이 12월 1일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2월 중순까지 계약이 막힐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서둘러 계약하려 하고 있는데요. 그 덕분인지 아직 개인상이 다 발표되지 않았는데 대형 계약이 하나 터졌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토론토인데요. 거물급 선발을 노리고 있으며 로비 레이와 재계약 가능성도 있었던 토론토는 레이에게 큰 돈을 주는 대신 호세 베리오스와 연장 계약을 선택했습니다. 내년 시즌 후 FA가 될 예정이었던 베리오스는 토론토와 7년 1억 3,100만 달러 연장 계약에 합의를 하게 됐는데요. 베리오스의 이번 계약은 류현진의 4년 8천만 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토론토가 투수에게 준 최대 규모 계약이 됐습니다. 토론토는 34세 시즌까지 보장해준 반면 베리오스는 평균 연봉을 1,871만 달러로 낮춰 서로 한 발씩 양보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베리오스는 토론토 생활이 꽤 만족스러웠던 모양입니다. 마감 시한 때 미네소타에서 건너와 12경기에서 5승 4패 3.58로 선전한 베리오스는 특히 로저센터 통산 9경기 성적이 5승 2패 2.44로 대단히 좋은데요. 다만 양키스, 보스턴, 템파베이를 상대로 17경기 2승 10패 평균 자책점 4.92인 점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최고 수준의 무브먼트를 가진 94마일 싱커와 정상급의 커브 결정골을 가진 베리오스는 미네소타 시절 제구가 흔들리는 게 단점이었는데요. 하지만 토론토 이적 후로는 9이닝당 1.7개의 볼넷과 10.0개의 삼진을 기록하며 제구가 잡히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토론토 구단이 과감한 투자를 했습니다. 베리오스가 1억 달러를 넘는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토론토의 공식적인 1선발은 이제 베리오스라고 해야 하는데요. 로비 레이와 스티븐 매치가 떠난다고 하면 1선발 호세 베리오스, 2선발 류현진, 3선발 알렉 마노아, 4선발 로스 스트리플링, 5선발이 네이트 피어슨인 토론토 선발진은 프런트라인 스타터가 한 명 정도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신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가디언스라는 이름을 쓰는 클리브랜드 구단은 이미 같은 이름을 쓰고 있는 클리브랜드의 롤러스케이트 팀에게 상표권 침해 소송을 당한 바 있는데요.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고 합니다.
히로시마 구단은 팀의 간판 타자인 스즈키 세이야에 포스팅을 허락했는데요. FA로 풀어줬다가 요미우리에게 빼앗기느니 포스팅비라도 받겠다는 심상 같습니다. 이에 구로다 히로키와 마에다 겐타라는 성공 사례가 있는 히로시마 구단으로서는 첫 야수 도전이 되겠는데요. 스즈키는 한 달에 가까운 코로나 공백에도 131경기에서 38개 홈런을 날리고 타율 3할 1푼 9리, 출루율 4할 3푼 6리, 장타율 0.644를 기록하고 통산 두 번째 타격왕에 오르는 등 데뷔 후 최고 시즌을 보냈습니다. 이는 치치고의 메이저리그 진출 전 성적인 타율 2할 7푼 1리, 출루율 3할 8푼 8리, 장타율 0.511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좋은 성적에 해당됩니다. 또한 치치고가 32세 진출이었던 반면 스즈키는 27세 진출이고 일본 리그 최고 수준의 어깨와 함께 3번의 골드글러브 경력이 있다는 점에서 2년 1200만 달러 계약이었던 치치고, 3년 2100만 달러 FA 계약이었던 아키야마보다 훨씬 좋은 대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베이스볼 큐브 최세결, 김영준이었습니다.